지구상에서 날이면 날마다 헥헥거리는 사람 존재가 딱 둘 있어요. 하나는 김정은, 하나는 강아지. 진짜 동맹인 중국에는 동맹이라는 표현 안 쓰고 러시아한테는 동맹이라고 쓰는 거죠. 김정은한테 경고한 거예요. 너 형 말 들어? 다른 길 가거나 뜻 바꾸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만 동맹이야. 러시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핵화라는 단어를 결국 싹 지웠습니다. 이를 두고는 AP통신에서 김정은에게 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국이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인정을 한 건가요? 저는 이번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 보도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안 해요. 어마어마한 양측이 새로운 첫 단계 역사적인 선물을 주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오히려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경고, 너 똑바로 해라, 형 말 잘 들어, 알았지? 이런 그림으로 보거든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줬다. 두 번째,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다. 이 두 가지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장하는 걸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말 안 듣는데 중국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강대국 정치는 약소국의 핵무기를 가지면 끝나요. 근데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용인하지도 않지만 그러면 비핵화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압박을 하면 삐지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번 더 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구상에서 날이면 날마다 헥헥거리는 사람 존재가 딱 둘 있어요. 하나는 김정은, 하나는 강아지. 강아지 들어보면 헥헥거려 저녁에. 왜 그러냐? 나 핵 있어 이거거든. 나 핵 있어.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시진핑이 오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와서 핵보유 인정하느냐? 안 할 거 알거든. 근데 핵한 다음에 오면은 당연히 시진핑 인정한 처럼 그림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은 겉만 화려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김정은이 이번에 시진핑 방북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하느냐? 지금 삐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지난해 9월 김정은이 김주혜 데리고 베이징 갔잖아요. 그럼 시진핑이 가야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시진핑은 어디 갔어요? 10월 달에 경주 에이펙에 왔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만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참으려고 했어요, 김정은이. 왜? 여기 트럼프도 왔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지. 1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국빈 방문했잖아요. 김정은은 쩔레쩔레 기차 타고 멀리 베이징까지 갔는데 이 사이에 시진핑, 이재명은 두 번이나 만났단 말이에요. 이번 6월 달에 왔어요. 그럼 우리 오 기자님이 김정은이라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나쁘겠죠. 나쁘죠. 특히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면서 세계 다국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진핑의 글로벌한 그림을 그렸지 북한만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목, 여기 동맹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북중은 동맹이거든요. 김정은이 시진핑 돌아가고 나서 지금 푸틴한테 보낸 축전에 국경일에 뭐라고 써있냐? 동맹이라고 써있어요. 중조동맹이라고 써 있나요? 아니, 북러 동맹이라고 써있어요. 진짜 동맹인 중국에는 동맹이라는 표현 안 쓰고 러시아한테는 동맹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시진핑 기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른 길을 가거나 뜻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우리 오 기자님한테 딱 사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다른 길을 가거나 뜻을 바꾸지 말아요? 이러면 뭐예요? 기분 나쁘죠? 네, 좀 협박 같은데. 네, 협박 같죠? 네. 김정은한테 경고한 거예요. 너 형 말 들어? 다른 길 가거나 뜻 바꾸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만 동맹이야? 러시아 아니야? 이 얘기예요. 사실 박사님 책 제목 무국화 시대랑 전혀 정반대되는 말이지만 어쩌면 비슷한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국의 그 다극화의 속내는 어떤 것이고 무국화랑은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극화라고 말하는 건 뭐냐? 내가 힘이 세졌어. 나도 너하고 같은 극이야. 요 얘기를 할 때 다극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너 혼자, 미국이 너 혼자 세계 질서 지키는 척하지 마. 너 혼자 따가 아니야? 그게 다극화거든요. 다극화되면 다 극들이 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질서 안 지키잖아요. 러시아는 지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잖아요, 형제국. 트럼프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 침공해? 이란 침공하잖아요.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존재들이 전쟁을 벌려요, 오히려. 혼란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극화되면 그게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질서를 안 지켜요.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무질서. 그러니까 다극화 안에서 질서가 사라지는 걸 바로 무극화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방북 행사에 김주혜가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역시도 계산된 걸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온 거예요.
왜 못 나왔느냐? 지난해 9월 김주애가 베이징 압박할 때 따라갔어요. 베이징에 게스트하고 내렸을 때 김정은이 내리고 두 번째로 내린 게 김주애예요. 이 얘기는 뭐죠? 얘는 내 후계자야. 내 얼굴 인사시키러 갔어요. 거기까지. 아빠 돌아올 때까지 김주애는 방콕 대사관에 처박혀 있었어요. 중국 신문은 이 도착하는 장면에서 김주애를 전혀 부각을 안 시켰어요. 그 어떤 공식 행사에도 주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중국은 권력 세습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4대 세습을 인정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후계자로 막 그냥 모양을 만들었는데 정작 최고의 관계에 있는 따거 시진핑이 왔는데 주애는 얼굴도 드물지 못해. 밥 먹는 자리 옆자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긴 뭐예요? 아직 아니야? 나 인정 못해. 이건 거죠. 그러면 상처예요, 사실은.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 작업을 두고 사실 말이 많거든요. 아들이 있다, 막 이런 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아들이 있는 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고요, 합리적으로. 아들이 있어요. 북한은 아주 봉건적인 문화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여자애가 집권을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코웃음 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주애를 내미냐고요. 없으니까. 있어도 죽었거나 출산 사실이 있어도 아니면 있어도 누워있거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담은 북한이라고 최근에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제가 북한 경기 망했다고 맨날 떠들고 다니거든요. 네, 전기차 달리고 QR 결제 된다는데. 제가 오늘 그 YTN에서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밝혀주세요. 김정은의 특징이 뭐냐? 건물을 많이 져요. 높은 건물 어마어마하게. 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매년 만 세대. 그러니까 2023년, 24년 3%, 3.7% 성장할 때 이 경기를 견인한 건 뭔지 알아요? 건설 경기. 건설 경기가 10%, 12%씩 올라가요. 자, 아파트가 올라가요. 그럼 전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그렇죠? 2023년에 건축 경기가 12% 성장할 때 전기, 가스, 수도는 마이너스 4.7%예요. 지난해 3.7% 성장할 때 전기, 가스, 수도는 0%대 성장이에요. 그 아파트에 전기나 가스가 없다는 얘기죠. 건물 70, 80짜리 지면 어떻게 돼요? 동지가 해냈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안 돌아가. 근데 80이면 어떻게 올라가요? 아침 출근할 때, 점심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요 세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 오 기자님이랑 저랑 술 한잔하고 제가 시간을 늦췄어요. 그럼 일찍 자야 돼요. 80. 웃죠? 실화라니까. 남의 가슴 아픈 일에 이렇게 웃으면 되겠어요? 기자가 죄송합니다. 저는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패브를 몰라요. 정확하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냐면 북러 밀착을 통해서 많은 자원을 받았다. 뭘 받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했어요. 러시아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언론 사대주의예요. CNN 이런 데 인터뷰하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대서특 필요해요. 우리 언론들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 하면은 별 내용도 아닌데 막 다 받았어요. 쓰기만 하면 특종이야. 자, 제가 북한 경제의 진실을 말씀드려요. 외화 내빈 95%의 교육이 중단되어 있고 최대 교육국인 중국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안에서 쥐어짜서 겉만 화려하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순이 더 심해지는 거죠. 자원이 왜곡되잖아요. 아무래도 국중 군대 교류에 대한 얘기를 사실 계속해서 언급이 됐어요. 처음으로 공개 언급이 됐다. 근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앉아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제가 앉아 있고요, 저희. 그 군대 교류라는 걸 중국은 얘기했는데 북한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왜 군대 교류를 얘기했느냐?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개선 조약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 가서 체결했거든요. 이건 동맹 조약이 아니에요. 명칭이 동맹이랑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군사 동맹 조약이 들어있어요. 4조에. 이게 시진핑 꼭지를 돌게 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2024년 푸틴 그 조약 전까지는 북한에 유일하게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기분 좋겠어요? 배타적 영향력이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표현 안 하다가 이번에 군대 얘기를 한 거예요. 똑바로 들어. 너하고 나하고가 군대지 러시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동해로 나가는 문제를 이번에 얻긴 얻었나요? 모두 뒀죠. 안 나오잖아요, 얘기가.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출해 나가는 걸 허용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실무 협의를 한다. 요 조항이 중러 정상회담에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럼 러시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도 국경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평양에 가서 동해로 나오나? 그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북한이 언급하지 않은 거군요. 안 주죠. 왜냐?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동해를 중국이 가지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국력으로. 그럼 북한은 어떻게 돼요? 중국에 포위되는 거지. 중국의 꿈은 뭔지 알아요? 차항출해.
다른 나라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 그 다른 나라는 북한을 의미하고 그 바다는 동해예요. 중국이 동해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 안보, 일본, 미국 심각하고 러시아까지도 어마어마한 중국의 함대가 동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저렇게 말 안 듣는 김정은한테 맨날 건방진 김정은한테 왜 실시하겠어요? 내가 언젠간 먹을 거야. 이 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똑바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이 책에서도 쓰셨지만 이 북한 시대는 결국 각자 도생의 예, 각자 도생이에요. 시대다. 그럼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 그중에 가장 불편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트럼프일까요? 푸틴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일까요? 이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의 그림에 사실은 제일 피곤해하는 거는 우리보다 미국하고 일본인 거죠. 그리고 숨어서 짜증내는 건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가 그동안 밀착했는데 중국이 가서 너 똑바로 해. 러시아 아니고 나야. 정신 차리라고 경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불편하죠. 일본은 왜 불편하냐. 타카이치가 중국하고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반도도 관리하는 중국의 전략이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이건 타카이치 그림이 안 좋죠. 러시아는 자기하고 친해야 되는데 본부인이 온 거지 이제. 잠깐 바람 폈는데. 관리하러. 네, 관리하러.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한반도, 한국에 북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트럼프는 정신이 팔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번 시진핑의 방북은 결과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트럼프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러시아, 일본, 미국 다 불편하죠. 우리는 셈법이 복잡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애매한 거죠. 그럼 이런 무국화 시대에서 우리 한국이 외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가장 영악하고 이득이 있을까? 아주 쉬워요. 나만 바라봐. 나 중심의 외교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 남이 만들어 온 줄을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남이 만들어 놓은 줄에서 위태롭게 걸어가는 새우가 이제는 아니에요. 내 스스로 줄을 만들 수 있는 거친 파도를 헤칠 수 있는 돌고래, 청새치는 되는 거예요. 상어쯤 되는 거예요. 고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만 보는데 우리가 가진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을 토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필요하면 동맹, 한미동맹 필요해요. 미국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해요. 동맹 잡는 겁니다. 필요하면 중국과도 손을 잡는 거고 필요하면 일본과도 잡는 거고 필요하면 악마하다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제정세에 살아남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기의 시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하려면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책의 새답을 찾아라.